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17일, 18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저녁 방송은 가능한 3, 40분 이내 간단하게 길지 않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위클리 만기인데 수급 좀 체크해 보고요. 종목 넘어가서 좀 몇 개 종목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추천했던 종목도 지금 뭐 밀린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뭐 일단 뭐 정부나 시 정책에 따라서 막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좀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개 점검하고 기존의 종목들 좀 체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월요일 휴장에다가 화수목 3일째 오고 있는데, 계속 디커플링 되고 있죠.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개판 만들더니 오늘은 개파락에서 양봉 올려주고, 자, 오늘이 위클리 만기인데 거기 타겟 맞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표현으로는 뭐 월 단위 조공 바치고 주 단위 조공 바치고 그래서 위클리 조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갖다 바쳐야지 지랄하고, 그죠?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저 새끼가 무슨 얘기하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구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뭐 오늘 그저께도 화요일도 그렇고 이틀 동안 올랐는데, 미국은 화요일 날 우리 월요일 쉬고서 못 올랐죠. 그다음 수요일도 밀렸죠. 그죠? 수요일도 밀렸었습니다. 악랄하죠. 실수럼 밀리면은 이제 배경에는, 물론 배경에는 별로 보지 말고, 배경에는 뭐 기관들 수급도 있고 외인들 수급도 작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제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기관들 매도 많았는데, 주축은 연기금이었어요. 연기금이었습니다. 계속 연기금은 쓰레기짓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합니다. 연기금은 계속 쓰레기짓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은 더 갈 것 같아요. 두 달 뒤에 봅시다. 이후로 또 쓰레기짓 계속 하는지, 연말까지 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봅시다. 이후에. 자, 뭐 기술적으로는 100일선을 놓고 올라 돌파하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한번 위로 올라가느냐의 구간이기는 합니다. 구간이긴 한데, 거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지를 않네요. 거래대금. 뭐 휴가철도 같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누르니 종목들은 힘도 못 쓰고 다 깨갱거리는 분위기에, 자, 계속 언급한 거지만 외인들은 포지션이 어떠하다? 337, 340을 넘어가기는, 갈 수는 있어도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네, 영락 없이 337, 5도 못 갔는데, 영락 없이 찍어 눌러 버렸습니다. 오늘 위클리 만기를 놓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월 단위 조공 바치는 것도 모자라 주 단위 조공을 바쳐야 되니, 열심히 지수 맞추기 게임 하는데 맞춰줘야죠, 그죠? 푼 매도가 많았으니까 일단은 좀 올려놓기는 했지만 뭐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자, 외인들 선물이 주축이 되어서 현물 매수와 함께 외인들 선현물이 오늘은 지수를 견인을 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쓰레기짓 했다는 얘기는 주구장창 계속 매도를 한 거죠.
연기금이 매수하거나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순간 변동성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12시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금 계속 좀 일부 매수하다가 여기서부터 요건데 줄이니까 지수가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이 밀렸어요. 거래가 없을 때니까 연기금이. 그리고 1시 넘어서부터 2시구나. 2시 넘어서부터 외인들 현물이 딱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물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올려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언급을 하지만은 올해의 수급적인 최악의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짓거리는 연기금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일부는 이유가 나왔지만은 나중에 또 밝혀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당일 당일 단기적으로 볼 때도 연기금의 수급이 작용하는 것도 꽤 큽니다. 자, 아무튼 그리 이해를 하고 다행히 오늘은 외인들 선현물로 지수를 반등시켜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에 외인들 현물 들어오면서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시켰고요. 환율은 올랐어요. 132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10.4원이 올랐네. 어제 눌러놓고 오늘 올리고 하는 변동성을 만든 것은 오늘 위클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위클리 만기 맞추기 위한 파생 게임 전략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어제보다는 낮고 오늘 저점보다는 높고 맞추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단위 조공 바치고 주 단위 조공 바치고 그래서 일명 파생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없으니 기관들 현물 혹은 외인들 선물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여지는 조건을 가진 아주 빨아먹기 좋은 시장을 가진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놈의 위클리.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자, 그렇게 치르고 넘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따져봅시다. 외인들의 포지션은 일단은 가두리예요. 가두리입니다. 320에서 340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매수가 있으니 그나마 위로 더 가면 갈수록 수익이지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옵션 구조 자체는 그렇죠? 320에서 340이에요. 330을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옵션 가격별 구조로 보더라도 현재의 모습에서는 뭐가 보인다? 아래쪽으로 325 아래 지지선, 위쪽으로는 어디 332, 335 위로 저항선 갇혀 있을 모습이죠. 자, 물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3주 남았으니까. 3주 동안의 변화를 기술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S&P 500은 200일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표들은 계속 상승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세장의 시그널들이.
근데 저 자리에서는 쉽게 위로 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기에는.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 지수는 자, 뭐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했다고 봐야 되는데 UBS 창구에서 190만 개, 한 200만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와서 어제 그제 들어왔던 데예요. 개인들이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종가에 100만 개 이상을 매도했네. 키움증권에서. 자, 삼성전자 조금 이따 보고 지수를 좀 봅니다. 100일선을 목전에 두고서 밀렸어요. 한 여기서 21선을 이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21선을 이탈하기 전에 한번 전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만들 것이냐. 특별한 악재와 변수가 의외의 변수가 나오기 전에는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 정도 돌파 시도하면 아마 340줄에 얼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돌파해서 눌린다 그러면은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은 올라오는 21선을 깨고 한 번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짧게. 자, 그 가능성,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의 외인들이 만들어 놓은 만기 포지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선물 매수는 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옵션 구조는 가돌이지만은 선물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놓고 본다 그러면은 10일부터이긴 한데 15,000개고 요때 이후로 10일, 13일 매도가 많아서 14일부터 놓고 보면 26,000개예요. 자, 어쨌거나 외인들의 선물 매수는 최소한 15,000개, 2만 개 이상이 되는 구조란 말이죠. 9월물을 놓고.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서 현재 뭐 8월 18일 오늘은 한 5,300개 정도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외인들의 누적 선물이 있다 보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 수익과 함께 옵션 구조도 더 올라가면 수익이 크니 올라가 줄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미국의 S&P 500의 흐름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보면은 그렇게 치고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으로 3주면은 글쎄요. 3주라는 시간을 놓고 어떻게 지수가 움직일지. 일주일, 2주일, 5일씩이니까 3주일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일주일 올라갔다가 일주일 눌렸다가 일주일 올라간다? 과연 그렇게 해서 340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돌파하더라도 밀릴 가능성. 저 변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누적 모습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바뀌는지 봅시다. 가능성은 일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지랄하고 100일선 넘어서서 200일선까지 가 있는데 왜 우리는 지랄하고 100일선도 돌파 못하고 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거든요. 얘네들이 안 올라서 그런 거잖아.
하이닉스는 뭐 더 빌빌거리고 있고.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주니까 지수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미국장 종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양봉으로 한번 또 이렇게 올려주느냐 이때처럼, 아니면은 음봉으로 한번 또 눌렀다가 양봉으로 올려주느냐, 몇 가지 시나리오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속성을 가져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들어온 외인들은 2, 3일 계속 들어오는 경향도 있으니 며칠. 그렇다면 오늘 미국이 적어도 조금은 올라서 마감될 가능성도 타진해 봐야지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반등 상승 강도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이 될 수 있으니 그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330까지도 못 올라왔으니 코스피 200은 눌려서 고점이 333.4였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고점까지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1%뭐 거리밖에는 안 돼요. 1%. 한번 올라가면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지가 보여질 수 있겠죠. 올라가면은 기술적인 흐름상 매물은 별로 없는 구간이에요. 매물은 별로 없는 거. 어디까지? 338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가볍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근데 올리려는 의지가 외인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문제지. 올리려는 의지를 막 불태워줘야 되는데 저 연기금 저 새끼들이 저 짓거리 계속 저 쓰레기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희석이 되는 거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 외인들 자기들만 가지고서 지수 올리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거거든.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연기금 왜 저러고 있을까? 답답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해 못하면은 그 수급적인 흐름 이해 못하면은 이해하시라고 좀 강한 표현 좀 씁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이후의 시나리오는 그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남았으니까 봅시다 한번 만들어 가는지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으니 종목들 뭐 탄력 없고 어디서 뉴스 한번 나오거나 누가 정치인이 뭐 한마디 하면 그냥 휘리릭 휘리릭. 대기 자금들은 많은데 눈치 보고 있어요. 특별한 화두나 이슈가 나오는 게 없으면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 나와야지 올라가는 거죠. 뭐처럼 아가방처럼 오세훈이가 예전에는 무료급식도 거부를 하던 인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하러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영유아 정책을 15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상한가 말아놓고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저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안 생기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대기 자금들이 있는 건데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새로운 무언가 나오면은 시장가로 집어넣는 거, 시장가로 지르는 거죠. 대기 자금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고 불확실한 거에 새롭지 않고 불확실한 거에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이슈에는 종목에는 들이대지 않는다라는 거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게 제일 수급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7.7조 원. 그죠?
코스닥은 얼마? 코스닥은 6조 원대 되겠네. 코스닥도 7조 원까지는 됐네요. 여전히 뭐 거래량은 고만고만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수급 변화를 체크해 가도록 합시다. 체크해 가도록 합시다. 외인들이 오늘 풋을 매수한 거에는 그동안 매도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 매수를 오늘 오후에는 좀 한 상황이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금융투자가 2,800억 매도에 연기금도 900억 가까이 매도에 투신 사모펀드까지 쌍끌이 미국발 무슨 얘기 나오면은 기관 놈의 새끼들은 그냥 다 갖다 집어 던져 대니까. 그죠? 다 갖다 던져 집어 던져 대니까. 그리고 뭐 조금만 뭐 햇볕 비칠 듯 하다 그러면 갖다 그냥 확 매수해야 되고. 조금만 응달 그늘진다 그러면 갖다가 확 매도해야 되고. 햇볕 살짝 비치려고 한다 그러면 확 매수해야 되고. 계속 그러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정도 규모 나왔으면은 오늘 미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눈여겨 봅시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건너뛰고 넘어가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방은 뭐 오세훈 시장이 15조 원 투자 이야기 나오니까 뭐 순식간에 말아 올렸죠, 그죠? 20분 걸렸나? 36, 18? 이거 18분 만에 그냥 상한가 순식간에 말아 올렸네. 거기다가 뭐 메디앙스도 있고 제로투 세븐도 있고 그러합니다. 메디앙스가 이렇게 망가졌네. 어느새. 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 외에는 뭐 M&A 개별 이슈 측면에서 보면은 뭐 M&A 이슈로 올라온 애도 있고 얘네들은 M&A 이슈죠, 그죠? 캐리소프트도 그 뭐 서울에서 15조 원 양육 지원 소식 때문에 올라온 거고 캐리 어디 있어? 캐리소프트 그런 거고. 뭐 그때 하면 움직이는 게 뭐 토박스도 일부 있는 것들이 막 저출산이니까 그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양 석유 가스 시추 허가냈다 그래서 좀 움직인 게 저기 뭐 SH 에너지가 있긴 한데 강한 거는 1승이 좀 강했습니다. 1승. 그래서 연속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들은 딱 자리가 내일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접근해보기 괜찮아요. 이렇게 나온다. 아래 꼬리 잡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단기 며칠용으로 당일날 파동 추가 상승이 나올지 봐야 될 텐데 위에 고점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 관련해서는 S&T 쉘 S&T 중공업도 일부 좀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뭐 종가상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는 올려치기보다는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 자리여서 뭐 신규 상장주가 좀 있었고요. 움직이는 애들이 나머지는 다 개별 이슈죠. 그죠? 테마성 애들이 없었어요. 별로 나가방 빼놓고는 개별 이슈 뭐 유틸도 있고 KPS도 있고 하이록도 뭐 카타르와 LNG 협력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올랐었고 서울 옥션은 신세계 뭐 설옥션 신세계 피인수 얘기 나오면서 오늘 좀 올라갔었던 게 서울 옥션이고요.
서울옥션이 쭉 치고 올라갔다 윗꼬리에 마감을 했죠. 얘들 갑자기 올라오기 바로 올라오기 어려운 자리에서 수급되니까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애들도 이제 M&A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기간쯤에서 노리는 건 이렇게 아래 꼬리 음봉 내려오면 아래 꼬리 잡아봐라예요. 뭐 아래 꼬리 매수. 패턴들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많은 거. 자, 이런 애들도 이제 뭐 개별 이슈로 올라오고 뭐 그래서 뭐 AT 세미도 뭐 있기는 합니다. AT 세미콘도 있고 뭐 12전환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별 내려온 종목들 참 보는 게 참 깝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잡주 같아 보이는 애들만 저렇게 올라오니까 더 시장이 답답하죠. 답답하죠. 자, 이제 뭐 정리하면 오늘 좀 강했던 애들은 그러한 애들이 좀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몇 개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냥 단기 단타 관점에서는 한일화학 예전에도 매매했던 건데 한일화학을 좀 아래에서 매수해서 오버를 좀 했는데 이겨보시고요. 유통 물량은 많지 않고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죠. 700억밖에 안 되고 이런 거래량들은 다 매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잘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테고 예, 수렴 패턴이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지수는 뭐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을 몇 개 좀 봅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게 뭐 덕신도 있는데 저점 자리 요거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골든 쇼크 정도로 이연봉 나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돌아올라올 가능성 보면 될 거고 서전도 흐름은 양호한 흐름이고 계속 좀 올라와서 좀 횡보 중인데 흐름 괜찮고 이 정도면 한번 양봉 만들어 줄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뭐 SP 시스템스도 지난주 추천드리거나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오늘 잘 올라왔죠. 오늘 1, 2, 3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인데 거기서 일부 조금 줄여놓고 나머지는 오버해서 이제 14,000원 도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매물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4,000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이제 과열 싹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툭 쳐 올리면 좋은데 내일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렇게 좀 잘 올라왔고요. 볼 수 있고 계속 뭐 보던 종목 봐야 되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그리고는 안 올라왔죠. 음봉으로 툭 이 음봉 밀려버렸죠. 21선 지지되는 모습이고 그죠? 좀 잔인합니다. 외인들 기관들 매수 잘해놓고서 여기서 특히 연기금 애들이 많이 저직거리를 했습니다. 종목들이 연기금 애들이 많이 흐트러 놓거나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애들은 흐름 타고서 올라갈 거니까 느리더라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느리더라도 실적도 좋고 하니까. 자 그리고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났어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되었는데 다 되었는데 다 되었는데 자 실적이 좋고 실적 플러스 성장성 종목을 주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대형주 수급 종목 가지고 기술적인 흐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자, 계속 언급했던 게 나의 주식 투자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한번 슈퍼게임이 돼 볼 거야.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볼 거야. 경제적인 자유죠. 그보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볼 거야. 주식으로.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슈퍼개미들도 성향이 되게 다양해요. 가치 투자를 주장을 하면서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슈퍼개미격이라고 해 레벨 차이가 있죠. 수백억 대 이상, 천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수십억까지 슈퍼개미라고 자랑질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 또한 뭐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주식 투자 방법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고 탐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떤 종목들을, 어떠한 애들을 발굴을 해서 갈 것이냐도 문제잖아. 맨날 2% 뛰기만 할 거냐, 2, 3% 뛰기만 해가지고 갈 거냐. 근데 슈퍼개미 된 사람 중에 2, 3% 뛰게 해서 슈퍼개미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그 사람 좀 모니터링 좀 해보게요. 어떻게 했는지. 적어도 수십억 이상 벌었다고 하는 슈퍼개미 중에서 하루에 2, 3% 단타 쳐가지고 슈퍼개미 됐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들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투자 방식이란 말이죠. 손절없이 끊임없이 매수해서 가서 한 종목, 몇 종목의 몰빵, 비중 광창 실어서 기다려서 나중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개 매수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올라가고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종목을 또 어떤 방식은 한 50%씩 수익을, 내가 1,000만 원 했었는 1,000만 원 가지고 50% 수익 보고서 복리로 또 매수해서 50%는 1,500이잖아. 1,500까지 투자해서 50% 수익 보고, 그 본 거 가지고 또 투자해가지고 50% 수익 보고,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일부는 병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궁극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공통점은 뭐다? 그 기업을 본다는 거죠. 초점은 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기업과 끝까지 같이 할 것이냐, 일정 수준의 수익만 보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볼 것이냐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본주의 기본 생리고 논리잖아요. 이거를 생각한 자만이 부를 축적을 하고서 돈을 벌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실적이고 성장성이에요.
실적과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지금 우리 포트 중에 몇 개는 지금 신고가를 또 갔다가 밀려서 다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 나왔어요. 8월 달엔 신고가 한번 또 갈 것 같아. 역사적인 신고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면은 일정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정체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성장할 때는 한순간 쫙 성장을 합니다. 실적 좋아지고 몇 년을. 이게 뭐 10년, 20년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성장하고 나면 일정 부분 정체를 하게 돼요. 정체하는 시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업종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레벨업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포트 종목들은 다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여기서 올라가. 이건 실적 베이스고 추가적인 성장 베이스예요. 성장. 올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편입을 해 두었어요. 기존 거 매도되거나 정리되면 추매 계속 이쪽으로 편입을 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샘플로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화 기업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만 보세요. 동화 기업이 이건 우리 정현 분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코로나 때 빠졌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거 저점 대비 10배 갈 거니까 보유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가져가시고 중간에 다 매도하셨다 그랬는데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성장, 정체, 성장, 정체, 성장, 정체, 성장, 정체. 이게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포트 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도 좋고. 이 패턴이 지금 이거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있지만은 이거 마르게 다른 패턴들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연기금이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 아이, 쓰레기 새끼들 아주 그냥 진짜. 그 탐색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되잖아 그거. 나중에 지들이 다 핥아먹거나 다른 기관들이 핥아먹을 텐데 그 전에 열심히 줍줍줍줍 하면서 담아놔야 되잖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루에 2, 3%, 3, 4% 먹는 게 최고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맛보기 나름이에요. 한 번 종목을 기다려서 바닥권에서 기다려서 장대 양봉 나오는 것을 먹든가.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무방할 때도 있었잖아. 우리 종목 태웅로직스
이 익숙한 회원들은 알아서 쫙 밑에 깔려 있을 때 모아요. 모았다가 빵 치면은 분할 매도 한다고. 이 기다리는 시간 적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장대 한번 거래 터으면 장대 한번 나오면서 올라가는 때 수익 내는 짜릿함 플러스 말고도 이런 거 말고도 이후로 시간을 두고서 수익권에서 계속 밀리다가도 또 올라가고 밀리다가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나중에 200% 300% 500% 올라갈 때에 느껴지는 그 기분과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수들이 놀아가는 노는 그냥 장세, 재미 삼아서 노는 장세, 재미 삼아서 노는 놀이. 지금의 지수와 시장 상황에서는 전자의 상황을 노리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종목들이 쫙 내려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다 싸져 있으니까. 저점은 신의 영역인 거고 싸져 있느냐 비싸져 있느냐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싸져 있는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담아서 향후에 그런 맛을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의 투자 방식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을 내가 활용을 하고 추구를 할 것이냐 달려 있는 거겠죠. 저는 병행을 합니다. 병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개 포트 있으면은 중간중간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 터트리고 하면 거기서부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스윙 관점 접근하고 계속 합니다. 이번 주에 실적 좋아서 올라간 종목들이 포트 종목 두 개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쭉쭉쭉.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름 가져가면서 완만하게 수급 기관 외인들 수급 올라가니까 파동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올라가면은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다른 계좌에서 스윙 관점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늘어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거래 대금이 별로 없고 지루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따분하고 힘든 생각이 많이 들지만 과거를 놓고 보면은 항상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이러다가 언제부턴가 또다시 언젠가는 또다시 거래 증가하고 개별주 탄력적으로 만들어지고 돈 들어오면서 너도 나도 비이성적인 흐름을 만드는 비이성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비이성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 어디 갔어? 안 보여. 씨. 탐욕의 시간? 탐욕의 시간인 거죠. 탐욕의 시간. 공포의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6분응선, 7분응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탐욕의 시간이 오잖아요. 너도 나도 막말로 개나 소나 막 달려들면서 서로 못 잡아서 안 달라는 그게 반복이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행동경제학상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이 시장에서 작용을 해왔으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래 없을 때 꾸준하게 매수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는 거지. 그래야지 부담 없이 시간을 이겨갈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은 일관됩니다. 양봉 이후에 거래 없이 내려오는 음봉 아래 꼬리 잡아봐라 라는 거. 몇 개 이야기한 것들 좀 잘 참고하시고요. 나의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의 시장 시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과연 좋은 현명한 내가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